매 순간을 그냥 별 의미 없이 감흥 없이 하루하루 흘려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아까 암스트롱이 노래한 것처럼 다 그렇게 What a wonderful world, 그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우리가 감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저희 아버님 이제 그 말년에 제가 모시고 몸이 편찮으셔서 여러 군데 일요일이면 모시고 갔어요. 근데 하루는 그 강화도 앞바다에 갔는데 이제 뭐 90이 다 되신 분이신데 한마디 툭 나오시는 말씀이 넓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넓다라고 하는, 넓다라고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 당신의 이제는 다시 못 볼 세상에 대한 뭐 그런 것이 묻어 있습니다. 파랗구나, 넓구나, 따뜻하구나. 내가 감각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게 참 고귀하다는 것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다시 못 볼 이 세상의 모습들을 깊이 깊이 새기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이 순간에 내가 만나는 모든 뭐 환경이나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느낄 수 있으면 우리 삶이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 경청에 대한 연습인데요. 이건 하나 보고 갈까요? 아까 그 공시성인데 칼 융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싱크로니시티 얘기를 했는데요. 그 공시성이죠.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하고 연결돼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싱크로니시티라고 하는 것은 is an ever-present reality for those who have eyes to see.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늘상 일어나는 모든 것이 싱크로니시티라는 거예요. 우주 안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서로 연결된 일이 일어나도록 다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마음속에 어떤 걸 품고 꿈을 그리고 느끼고 한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게 일어나는 걸 아는 겁니다. 그냥 온 게 아니라 그거를 현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아는 거예요. 이러므로 이렇게 펼쳐지리라고 하는, 그거는 뭐 따져서 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직관으로 지혜로 아는 것이죠. 교감하고 소통하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 연습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경청의 힘을 강조한 글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저명한 정신분석학자인 칼 메닝거 박사의 말씀입니다. 듣는 일은 신비한 자력을 가진 창조적인 힘이다. 사람들은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의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우리 말에 귀 기울여줄 때 우리 존재는 만들어지고 열리고 확장이 됩니다. 나는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처음에는 건조하고 하찮고 지루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곧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놀랍도록 생생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보이는 관심의 햇살은 말하는 사람의 꽃봉오리를 덮여서 활짝 열리게 하고 그 빛 속에서 당신이 그 꽃을 감상하도록 도와줍니다. 경청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멋진 말이고 아주 의미가 깊은데요. 그 상대가 아무리 하찮고 허접스러운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온전하게 들어주면 그가 변하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 말하는 데 마음을 내 기운에 응해서 허튼 말이 안 나오고 속 깊은 진정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놀랍도록 생생한 자기 모습을 그냥 드러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관심의 햇살이 말하자면 꽃봉오리를 덮여서 그 꽃봉오리를 활짝 꽃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 말하는 사람과 그 활짝 열리게 하고 그 빛 속에서 당신이 그 꽃을 감상하도록 합니다.
활짝 열린 거 내가 감상하는 거, 그가 활짝 꽃피게 만든 거는 내가 경청을 해줌으로 해서 그 에너지를 보내서 그의 변화를 일으킨다 하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한 사람이 그 루돌프 슈타이너인데요. 독일의 교육학자고 신비학자고 인지학을 이제 창시한 분이시죠. 이분은 경청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분은 이거를 이제 신비주의자가 될 사람들,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 필수 과목으로 얘기해요. 하나의 경청이 수행이다. 잘 들어주는 거. 신비수행자 훈련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이다. 신비수행자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자신의 내면은 완전히 침묵하는 식으로 행동하는 법을 몸에 익혀야 된다. 나는 완전히 침묵을 해야 돼요. 나는 사라져야 경청이 된다. 누군가의 의견을 피력하고 다른 한 사람이 귀를 기울일 때 보통 듣는 사람의 내면 속에서 찬성이나 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은 금방 찬성이나 반대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할 것인데 반대 의견일 경우엔 특히 그러하다. 아, 저건 아닌데, 저건 틀렸는데 자기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신비주의자는 찬성과 반대 일체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너무 갑자기 그러지 말고 서서히 하라는 얘기고요. 건너뛰고요. 이렇게 해서 그거는 자기 자신의 견해와 감정 방식을 완전히 배제한 채 완전히 모라의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자기와는 정반대의 견해가 제시되거나 말도 안 되는 견해가 자기 앞에 펼쳐지더라도 아무 비판 없이 경청하는 수련을 하게 되면 그는 점차 다른 이의 존재와 완전히 혼용일체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 그는 말을 통과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듣게 된다. 그러한 태도를 계속 익힘으로써 비로소 소리는 영혼과 정신을 지각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내가 사라진 경지에서 완전히 그 사람 말에만 판단하지 않고 말하면 그 말을 타고 그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듣게 된다. 그 영혼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그 기운 속에서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자기의 진실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리가 영혼과 정신을 지각하기 위한 수단으로 됩니다. 모라적인 경청을 통해서 개인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반응 없이 조용히 내면으로부터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만 신비학에서 말하는 고차적인 본질은 말을 건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상대에게 어떤 견해나 감정을 투영하는 한 정신세계의 본질은 침묵한다. 좀 고차원적인 얘기긴 해도 우리가 늘 일상에서 대화하는데 충분히 들어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내 생각에 앞서서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암만 상대가 어린아이든 누구든 무슨 말을 하든 완전히 기울여 두는 내가 거기 있으면 자력처럼 뭔가 끌어당겨서 그가 제정신으로 영혼에서 나는 말을 하도록 역할한다. 그런 겁니다. 이미 경청을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두 분 작으셔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안 드시면 바꾸세요. 마음 괜찮으세요? 우리 박 이사님은 또 어느 분이 제일 적합한 것 한번 보세요. 감지해 보세요. 그런데 이 수행은 마음에 안 드는 분일수록 수행이 됩니다. 마음에 안 드는데 경청을 하셔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든다를 떠나서 판단 분별 다 떠나서 그리고 그저 이제 따로따로 앉으셔서 조그맣게 얘기를 하시는데 한 2, 3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명상을 가볍게 하시고 경청의 자세를 하시고 한 분이 먼저 그냥 어떤 얘기들인데
기왕이면 아까 본인들이 꿈꿨던 그 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시면 듣는 분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분의 꿈이 활짝 펴진 거를 이렇게 같이 그려봐 주시면서 그럼 하나의 이 꽃을 같이 피우는 그런 거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괜찮으시죠?